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왓쌤입니다. 하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을 줄이야. 네, 수학학원 안 다니는데 하루에 90문제 이상을 어떻게 풀어? 라고 말하는데 아이를 어떻게 하면 꼬실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영상 올렸죠. 1시간에 30문제는 풀어야 한다. 시험 볼 때 45분에 23문제, 25문제가 나오니까 60분이면 30문제는 푸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가면서 라이브로도 했었고, 어젯밤에도 영상을 제가 올렸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다 푸냐. 내가 그게 싫어서 학원을 안 다니는 건데, 엄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반응을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정말 너무 힘들다. 사실은 저희 둘째도 이런 반응들을 보였어요. 맞아요. 아이들이 매번 그렇더라고요. 패턴은 다 비슷해요. 저희 아이도 그렇게 반응을 보였었고 한동안 정말 수학 문제 그렇게 풀기 싫어서 학원 다니지 않았던 건데 엄마가 수학 문제를 막 풀리니까 너무나 싫어했고 저랑 막 정말 갈등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말 안 하고 풀어주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성실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요. 그런데 이제 왓쌤TV 채널을 보고 엄마가 나한테 너무나 강요를 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생길까 봐 제가 너무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90문제 풀으라고 하는데 봐라. 누구야 세상에 왓쌤TV에서는 90문제 이상을 풀으라고 하는데 넌 지금 안 풀지 않니? 이렇게 해서 어머님들이 강요하실까 봐 제가 걱정이 돼서 이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아이를 어떻게 하면 꼬실 수 있는지 또 제가 좋다라는 어떤 문제집 4권을 또 바쁘게 이제 또 구입을 하셔가지고 아이한테 기존에 풀었던 문제집 다 버려버리고 또 이 문제집 또 풀자 이렇게 하실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이제 문제집을 사서 또 아이한테 풀고 싶지 않다는 아이한테 막 강요하실까봐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좀 꼬실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또 제가 또 우리 아이들을 잘 관리해야지 아이들이 가끔가다 와서 제 영상에서 싫어요를 누르면 저 마음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우리 어머님들 평화주의자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이랑 싸우기 싫고 좀 아이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들한테 성공 경험을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는 1시간 동안 30문제 풀기가 버거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태까지 기존에 제공했던 문제들이 30문제가 1시간 동안 풀 수 없는 문제를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실력이 30문제를 풀 수 없는 실력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여태까지 제공했던 문제가 1시간 동안 풀 수 없는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보고 제안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아이들한테 1시간은 30문제를 풀고도 남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줘야 되냐면 학교 시험 문제, 상중하가 네, 이걸 위해서는요, 사실은 치밀한 전략이 필요해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공부머신을 위해서는, 이제 공부머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는 그 시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습량을 늘리는 걸 저는 좀 추천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학습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막 늘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늘리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학습량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자라는 게 이제 이번 시간의 요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만 이 학습량은 목표 시간 내에 이제 끝낼 수 있는 그런 학습량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가 공부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중학교 2학년 2학기 거를 한번 제가 짜봤어요. 그래서 1일차라고 하면 이제 개념 이해를 할 수 있고 문제풀이도 할 수 있고
있고 오답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끝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봤는데 수력원으로 해서 2-1의 도형의 닮음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력원으로 처음 이제 닮음 개념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1부터 9까지의 개념을 71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공부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도록 제가 제안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3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양이 많지가 않아서 3시간이면 거의 끝나더라고요. 3시간 이내에 끝나요. 그러면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어라 이거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거 이렇게 만만하네 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취약하는 부분도 알 수도 있고 또 나는 이 정도의 분량이면 뭐 2시간이면 끝나겠구나 아니면 1시간이면 끝낼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간 체크도 가능하겠죠.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만약에 1시간이 남았어요. 또는 아이가 공부를 다 했는데 30분이 남았어요. 이랬을 때 엄마 입장에서는 30분만 더 공부시키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더 이상 공부시키지 마시고 그래 네가 목표한 분량을 끝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공부하지 말자. 여기까지 딱 끝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2일차가 됐을 때는요. 제가 이제 계획을 세워봤는데 이거는 수력원을 한 번 더 봐요. 이제 훑어보는 거죠. 전날 공부했던 걸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력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산서예요. 그런데 계산서이지만 제가 개념서로 활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가고 여기에 문제 요령서를 갖다 붙일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쉬운 걸로만 가다 보면 아이들이 도전하기를 꺼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센수학처럼 A단계가 있어요. 그것처럼 가장 개념만 물어보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대략적으로 30문제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게 445번부터 475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1시간이면 끝나요. 왜냐하면 수료원을 공부를 했으면 1시간이면 끝나요. 그래서 요거 정도 푸는 건데 자기의 어떤 그 30문제를 1시간 동안 풀 수 있다. 이제 여기에서 자신감을 좀 얻을 수도 있겠죠. 수료원이 잘 돼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476번부터 495번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유형 문제들이에요. 그럴 때는 문제가 좀 문장제로 되어 있거나 길거나 뭔가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30문제를 풀으라고 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20문제 정도 제안을 해주시고 또 3차 시에도 마찬가지로 20문제 정도 제안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무난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2일차에는 몇 문제 정도 풀었냐? 맞아요. 70문제 정도 푸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90문제를 딱 정량적으로 풀어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일차에는 이제 우리 애가 몇 문제를 풀까 이제 보시는 거예요. 3일차는요. 주어진 분량을 모두 해결하면 시간이 남아돌아도 그냥 끝내도록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요. 단원의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내용들이 약간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 문장제 문제가 더 많이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원 마무리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3차 시에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20문제, 21문제, 20문제 요 정도로 처음에는 이렇게 제안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3일차까지는 어느 정도 적응을 시기를 두시고 그 다음부터는 점차적으로 문제를 살짝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이한테 이거 해! 이렇게 하면 어느 중2가 어느 중학생이 엄마가 말한다고 다 받아들일까요? 사실은 우리도 저도 누군가가 말하고 막 시켰을 때 하기 싫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도 한번 우리 아이를 잘 한번 구슬리고 꼬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한 번에 90문제, 100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충분히 아이들이 단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특급 기출문제라던가 아니면 EBS 기출문제를 풀 때 그때 충분히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양을 늘려가겠다. 그 다음에 학습하는 시간을 늘리겠다. 학습하는 양을 늘려나가겠다.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점진적으로 학습량을 늘려나가자. 그리고 학습량이 늘어났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시간을 애가 다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학습량을 다 끝냈다 싶으시면 그냥 과감하게 너 쉬어, 너 놀아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학습 궤도에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남은 시간은 오답 정리도 할 수 있고 또 개념 확인 시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왓쌤이었습니다.